강남을 비롯한 병원 6개를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광고비 대비 매출 5배, 그러니까 로아스 500%라고 하죠. 제일 많이 찾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무슨 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매출 50억 광고 전문 대행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회사랑 얘기가 잘 돼서 자회사로 영유연 전문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바이럴을 제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50억 연매출 내는 회사도 있고 네네. 그 자회사도 키우고 있고 다 합쳐서 가장 드라마틱한 마케팅으로 인한 좀 성과가 어떤 게 나왔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하는 때 강남을 비롯한 병원 6개를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메인 마케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 잘 나오고 병원장님 입장에서도 그냥 다른 업체에 이렇게 뭐 100만 원씩 쪼개서 쓸 바에는 한 업체에 다 믿고 토탈 케어로 마케팅을 총괄을 하는 계약들이 많거든요. 제가 맡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광고비 대비 매출 5배, 그러니까 로아스 500%라고 하죠. 그게 기본이고, 잘 된 데는 한 달 만에 월 매출 1.5억 달성했고, 이거를 이제 제가 꼭 깨알처럼 얘기하는 게,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는 치과업계에서는 원장님 혼자서 했을 때 월 3천만 원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업계보다 그래도 처음 개원 병원 5배 정도는 더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희가 강남 연매출 50억짜리 또 했었고, 이제 부산에서도 꾸준히 저희랑 할 첫 달에 1.3억이 나왔고,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평균 1.5억씩 또 계속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죠. 여기는 천 단위가 아니라 다 억 단위네요.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드니까 재료비나 의료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병원은 일단은 좀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마케팅을 하세요? 일단은 원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매출 마케팅비가 이제 크게 맡기는 데는 기본으로 2, 3천 넘어가고, 작게는 네, 저희한테 작게는 500만 원도 맡기는데 결국은 그 원내 컨디션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을 드리죠. 이것저것 이제 사업 대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오프라인 기반이면은 매출 구조가 일반적으로 비슷해요.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면은 보통 마케팅 비용을 10%에서 20% 사이로 쓰거든요. 똑같이 마케팅 비용 얼마 써야 돼요 물어보면은 치과도 결국 오프라인이고 매출에서 10%에서 20%까지로 보통 잡는데, 그럼 3천에서 네. 한 300에서 500 쓰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찾으세요? 제일 많이 찾는 게 브랜드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영역을 잡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검색 시장, 뭐 네이버 했을 때 블로그도 상위 노출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하는 거, 블로그, 플레이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듣기로 브랜드 블로그로 진짜 효과가 엄청 많이 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블로그에 아직도 이렇게 잡고 가는지. 구글이 뜬다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탈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도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안 나오면 다시 네이버로 가고, 네이버에서 부족하면 구글로 넘어가는 것처럼 어디로 이탈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둘 다 쓰게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는 한국인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찾으려면 무조건 네이버를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뭐 이미지 위주로 이렇게 간다면은 블로그도 결국은 그 병원이 어떤지 글로서 풀어내는 방법이고, 그래서 결국 블로그를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한국인이 또 제가 느꼈을 때 정보 찾는 걸 어떤 민족보다 잘해요. 유학 갔을 때 정보 잘 찾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서칭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홍보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들로 보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칼럼으로 적어본 건데, 이게 난 플레이스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지역 기반은 우리가 맞아요. 강남 안과를 맞아요. 딱 치면 플레이스 1부터 네. 5부터 10등 딱 나오잖아. 맞아. 거기서 이제 암묵적인 룰에 의해서 탕탕탕탕 하면 1페이지 들어가잖아. 맞아요. 아니면 뭐 광고를 돌린다는 거. 다른 방법들이 그러면 많죠. 어차피 딱 오자마자 거기에 있는 이제 등록된 블로그로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서 소개글, 공지글에 뭐가 깔려 있느냐. 맞아요. 이거로 인해서 그냥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할 수가 없죠. 왜냐면 결국 플레이스가 말씀하신 대로 대세긴 한데 지역 기반이 한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까지 오고 싶어 면은 플레이스는 안 돼요. 무조건 브랜드 블로그로 그 파일을 넓혀 가야 되는데, 네이버 틀 내에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블로그가 쉽고 그만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까. 그 하나로 그냥 다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많은 업체들을 관여를 해보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본인 사업체도 아마 네네. 이 블로그 하나로 끝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게 매출로 직결하는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블로그로 2-3개, 4-5개, 6-7개까지 가지만 분명
어떤 시점에서는 붙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브랜드 블로그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열애아홉은 회사들이 하고 싶은 병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우리 강남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있다.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원장님이 실제로 어떻게 비포 애프터나 어떤 진료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거를 그래 얼마나 녹여내느냐. 방식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잘하는 병원 마케팅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좀 더 다르게 임상이라고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를 했고 내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그 소견을 브랜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전부 다 자기 병원 자랑하는데 여기만 이제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잇몸이 되게 좁은 편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절개를 하지만 우리는 절개를 안 하고 비로 다르게 했다라거나, 이거 자체가 사실은 스토리가 하나씩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브랜드 그 회사랑 그 그쵸. 원장님의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마케터가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맞아요. 그게 실력인 거고. 그리고 항상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이랑 미팅 계속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고, 이런 이제 저희 회사만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척척 되지 않나. 이 상위 노출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임상글이라는 게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소개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았어. 검증이 됐어. 네. 강남에도 있고 이 원장 자격도 있고 뭐 내원 환자도 많고 잘 돼. 근데 이제 과연 이걸로 인해서 변화한 사례가 있냐? 이거를 전 가치입증글이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거든요. 아까 말한 거에 연장선들을 이어가면 이제 가치입증글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전환이라는 그쵸. 거는. 그래서 이런 키 콘텐츠를 잘 만드는 본인만의 좀 팁이 있으신가요? 결국은 저도 홈페이지 제 거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저희가 어떤 상품이든 간에 이거를 팔아서 어떻게 바뀌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관점에서 신뢰랑 능력에 따라서 돈을 쓰는 게 소비자고,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다 일치하는 기본 전제인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 더 설득력 있으면 스토리를 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의 분명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더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와닿게 만들까 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브랜드 블로그로 만들었죠. 시중에 이렇게 만든 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원장님이 어떻게 환자를 대했던 케이스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만든 임상 블로그라고 저는 항상 상품 소개를 해요.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만약에 글로 올라갈 경우에 어떤 네.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네.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내 사례가 뭔가 블로그에 올라가는 게 꺼려질 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얼굴 노출 없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해서만 가고, 그 다음에 항상 원내에서 동의를 해요. 저희 이런 거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 당연히 안 한다면은 그 기록이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애초에 저희도 다 미연에 방지하고 있죠. 그럼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 마케팅 쓸 건데 사진 쓸게요가 아니고 항상 저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리고 저희는 나이 이런 걸 안 적어요. 그 상태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다니는 치과에서 저를 만약에 그렇게 썼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를 했는지만 다뤄요. 병원에 대한 신뢰랑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일단은 치과인데 엑스레이 사진이랑 치아 사진인데 본 팀장님이 치아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꺼려하시는 게 없어요. 신상 노출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팔리는 글을 어떻게 잘 썼어요? 원래부터 좀 글을 잘 쓴 케이스였나? 제가 이거를 자신있게 런칭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사업으로 블로그 하나로만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최소 매출은 냈었으니까, 그래서 이 블로그를 했을 때 필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필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포인트가 똑같이 적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적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왜 이 말을 했는지 항상 분석을 하면서 적었어요. 사실 저희 팀원 이제 신규로 오시면은 이거를 제일 많이 시켜요. 이미 제가 적었던 우리 팀원들이 잘 적은 글에서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사진이 나왔냐, 이 타이밍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다 구조가 있고, 흔히 말한 그 말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응용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 다마고치 1기고 그쵸. 이 다마고치 분들을 요거부터 했었어요. 필사가 진짜 중요해요. 30개 글을 2주 안에 다 필사라고 제가 미션을 내줬었는데, 이거 싹 하고 일단 기본기가 다 된 상태에서 맞아요. 핵심만 탁탁 집어넣으니까 3개월 만에 다 월 300 다 터졌거든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기출 분석 돌리는 거죠. 내가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야. 이미 잘 되는 거는 다 정답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필사라 해서 겁을 제일 많이 먹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프레스 PT랑 똑같거든요. 벤치프레스에 대한 정확한 자세가 다 있는데 따라하면서 몸을 익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들은 내용이 있는데, 자, 글쓰기도 돼. 그리고 정보도 빠삭해. 네. 근데 이게 최적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노출의 여부가 갈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네이버에서는 잘 쓴 글,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성을 담은 블로그를 우대를 해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가 된다고 해서 보통 많이 진입을 하시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일수록 최적불 의미가 있다는 거를 확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이걸 자산이라 하고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10개 업, 다운. 업이죠. 다 자산이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전문직 아니면 병원 마케팅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고. 근데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봤잖아요. 지금 네네. 수년간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 중에 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본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 원장님이거든요. 대표 원장님들이 보통은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셔야지 운영이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자기 병원이다 보고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도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시지만 또 반대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광고 대행사 사기꾼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왜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가 달라서 소비자한테 먹힌다라는 그런 논리 없이 그냥 얼마 주시면 제가 무조건 상위 노출 해드릴게요. 제가 원장님만 봐서 뭐 싸게 더 해드릴게요. 원장님들도 에름직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 말고 달리 다른 방법들이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 여유가 없고 그리고 당장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좀 급급하다 보니까 동화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 업체가 나쁘다 원장님이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정보의 격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위 노출 중요하고 그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원장님이 원하는 바가 업체들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면 영업사원이 나갈 거고 우리 무조건 상위 노출이면 다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원장님들도 다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원장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거면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안 본 경우도 많고 영업사원들도 이제 어떻게든 계약 달라고 무리하게 이제 못 지킬 말들을 하는 것도 많고 이 바닥이 엄청 좁거든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구나. 입소문도 중요하고 누구 알아 어떤 업체 알아면 다 알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품을 어설프기 전에 내놓을 필요도 없고 자신 있을 때만 해도 어차피 시간 싸움이지 도움이 되면은 소개도 올 거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 회사가 컸거든요.